안녕하세요, 로드 에릭입니다. 오늘은 다 알지만 아리송한 조종기의 레버 이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보시면요. 처음에 우선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최초의 비행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으네요. 다들 아시다시피 1903년도에 라이트 형제가 처음 비행을 성공했고요. 그 당시에 그 비행기에 있는 각종 방향 조절 장치나 이런 것들의 이름을 붙였는데, 그때 이제 러더나 뭐 엘리베이터, 에일러론 같은 그런 장치들의 이름을 붙였고요. 1906년도에 처음 특허를 냅니다. 뭐 하늘을 나르는 기계라는 이름으로 플라잉 머신이라고 해서 특허를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이어 1호, 플라이어 2호, 플라이어 3호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갔는데요. 그 당시에 사용했던 용어가 지금도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꼬리날개에 보시면 러더가 있죠. 그 다음에 꼬리날개, 수평 꼬리날개 옆에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 우측 에일러론이 날개 끄트머리에 달려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조종관이 최초로 구현이 됐고요. 그게 이제 190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론에서 사용하는 레버 이름도 에일러론, 엘리베이터, 러더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비행기 움직일 때 좌우로 흔들리는 걸 우리가 보통 롤이라고 하거든요. 롤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가 앞, 뒤로 흔들리는 걸 피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자리에서 왼쪽으로 돌거나 오른쪽으로 도는 동작, 이거를 요라고 합니다. 네, 이 요, 피치, 롤은 사실은 선박에서부터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러더, 엘리베이터, 에일러론은 항공기에서 나온 용어고요. 그 다음에 롤, 피치, 요라는 이 동작 방식은 최초에 선박에서 사용하던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드론에서 사용하는 레버 이름은 스로틀 레버, 러더 레버, 엘리베이터 레버, 그 다음에 에일러론 레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키 네 가지 중에서 이 스로틀은 엔진의 출력을 제어하는 용도로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러더나 엘리베이터나 에일러론 같은 경우는 방향이나 고도를 조정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박에서 사용하던 그 요나 피치, 롤과 볼 때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스로틀은 여전히 뭐 스로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스로틀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엔진의 출력을 높이거나 낮추는 그런 작용을 하죠. 그 다음에 러더 키가 바로 요를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러더를 움직이면 배가 좌우로 이동하듯이 이제 비행체도 좌우로 회전을 하는 거죠. 좌우로 회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것이 피치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들거나 낮추거나 할 때 엘리베이터 키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에일러론 키는 뭐냐면 비행기가 좌우로 기울어지는 롤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스로틀은 출력을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러더, 엘리베이터, 에일러론, 이것들이 각자 레버 이름이고요. 그거에 대한 동작은 뭐 요 한다든가 뭐 피치 한다든가 롤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레버 이름과 동작 이름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들 헷갈리죠. 요거를 잘 외우시면, 그래서 스로틀은 엔진 출력, 그 다음 러더는 요의 기능,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는 피치.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뭐예요? 엘리베이터가 1층부터 5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피치를 들면 비행체가 올라갈 것이고요. 피치를 내리면 비행체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해서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헷갈리는 게 에일러론일 텐데, 에일러론 같은 경우는 이제 롤, 비행체 자체를 왼쪽으로 기울어지게 한다든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조종 레버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조종기는 모드 1과 모드 2라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뭐 리모트 컨트롤 그 RC 카라든가 이런 거를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모드 1을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그런데 드론이나 이런 조종 장비에서는 현재 모드 2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 주변에서도 모드 2 외에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보질 못했어요. 아, 그리고 참고로 모드 3와 모드 4도 있습니다. 모드 3와 모드 4가 있는데요. 모드 4는 모드 1의 왼손잡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키가 똑같은데 좌우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드 3는 모드 2의 왼손잡이 버전입니다. 그래서
저 러더하고 스로틀이 같이 동작을 하고 에일러런하고 엘리베이터가 같이 동작을 하는데 저게 좌우 위치만 바뀌어 있는 게 모두 3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왼쪽 버튼은 위로 올리면 스로틀이고요, 위로 올리고 내리면 스로틀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 레버를 좌우로 이동을 하면 이게 바로 러더가 됩니다. 러더, 그러니까 요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측 레버를 위아래로 올리거나 내리면, 위로 올리면 피치가 아래를 향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면 피치가 위로 앞부분이 선수가 들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일러런 같은 경우는 에일러런을 왼쪽으로 밀면 비행체가 좌로 기울어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밀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저게 이제 보통 이제 드론의 기본 조정인데요.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네요. 이 그림은 엔조이 드론이라는 그 웹 채널, 정보 채널이거든요. 여기에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엔조이 드론의 그림을 사용하게 된 거를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면 이 엔조이 드론 사이트에 한번 가보시면 이쪽에 관련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시간이 되시면 이 엔조이 드론이라는 사이트를 꼭 방문을 하셔서 한번 자료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드론의 프로펠러의 회전 방향을 한번 볼까요? 이 프로펠러의 회전 방향은 서로 대각선을 이루는 그 프로펠러가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에 클럭와이즈,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대각선이 같이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쪽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카운터 클럭와이즈, 그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고, 그 대각선도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만약에 모든 프로펠러가 한 방향으로 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반대 방향의 항력이 작용을 해서 이 드론은 반시계 방향으로 뱅글뱅글 한없이 돌 거예요. 그런데 이 클럭와이즈로 도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이 둘이 세트를 이루기 때문에 이 드론 자체가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공중에 떠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세트로 되어 있는, 짝으로 되어 있는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을 돌면서 서로의 항력을 중화시켜서 제자리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네 개의 날개는 이 본체에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고정되어 있는 이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드론이 앞으로 또는 뒤로 혹은 옆으로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만약에 드론이 앞으로 가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쪽이 이제 그 전진 방향인데 헤드방 머리 쪽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펠러가 앞쪽에 있어요. 뒤쪽에 있는 두 개의 프로펠러를 앞쪽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고속으로 움직입니다. 고속으로 움직이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뒤가 들리겠죠. 뒤가 들리면 힘은 어떻게 돼요? 대각선으로 왼쪽 방향으로 그 프로펠러의 공기가 밀겠죠. 그러니까 이게 힘의 분해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힘에 의해서 대각선으로 밀린 힘은 수직으로 중력과 맞추는 그 양력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헤드 방향 쪽으로는 추진력이 발생을 하겠죠. 앞으로 밀려가는 겁니다. 반대로 뒤쪽을 내리고, 그러니까 앞쪽을 들게 되면 이게 앞쪽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프로펠러의 추진력이 우측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래서 힘의 분해에 의해서 뒤쪽으로 빠지는 거죠. 이 영상은 제가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영상 설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올려놓은 영상 3번과 4번에 이 영상에 대한 이 힘의 원리에 대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진과 후진을 이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롤은 이 우측에 있는 요 키를 좌우로 밀 때 발생을 하는데요. 이거는 전진과 후진과 같은 원리예요, 사실은. 뭐냐면 얘는 왼쪽에 두 개를 오른쪽에 두 개보다 조금 더 고속으로 돌리게 되면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들리겠죠. 들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방향으로 이동하죠. 반대로 우측을 들게 되면, 우측을 더 힘을 주게 되면 기울어지게 되니까 이때는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피치와 롤이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치는 앞에 두 개를 세게 돌리느냐, 뒤에 두 개를 세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전진하기도 하고 후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롤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두 개를 고속으로 돌리느냐 왼쪽에 두 개를 고속으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고속에 돌리는 반대 방향, 즉 왼쪽이 더 고속이라면 그쪽이 들릴 테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오른쪽이 더 고속이라면 오른쪽이 들릴 테니까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피치와 롤이 조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고정되어 있어도 이 프로펠러의 속도에 의해서 이 조정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리에서 빙빙 도는 요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릴 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도는 프로펠러가 동일한 속도로 돌기 때문에 회전력과 그 다음에 그 반대로 발생하는 힘이 동일하게 작성을 해서 드론이 정지해 있다고 그랬죠? 요걸 이용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요. 지금 프로펠러가 우측,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것보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두 개를 좀 더 고속으로 돌리게 되면 얘는 기울어지진 않죠. 똑같은 양쪽에 나뉘어져 있으니까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조금 더 고속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이 프로펠러의 항력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돌리는 거에 대한 반대 힘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힘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차츰차츰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조금 더 고속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그대로 놔둔다면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힘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력이 발생을 하니까 결국은 시계 방향으로 도는 두 개의 프로펠러를 빨리 돌리게 되면 드론 자체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는 거죠. 이 원리에 의해서 드론은 요 동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스로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스로틀은 이 기체에 수직으로 힘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 스로틀 키를 위로 올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4개가 동시에 이 프로펠러 속도가 고속이 됩니다. 고속이 되니까 당연히 위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걸 아래로 내리게 되면 이 프로펠러들이 속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 회전 속도가 떨어지게 되면 밑으로 뿜어내는 바람의 세기도 약해질 테니까 아래로 기체가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키 이름과 그 다음에 동작 원리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실제 그 드론들이 이동하는 모양을 보여주면서 그 이 키 값과 그 다음에 조종 원리를 설명하는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